네, 안녕하세요. ABA 선생님 전은지입니다. 오늘도 네가 내 딸이라 행복해 두 번째 시간 가져볼 건데요. 해니의 이야기에서 굉장히 기독교적인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그런 걸 떠나서 부모님들이 어떻게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성장을 해 나가는지, 그리고 해니를 키우면서 겪었던 어떤 학교에서의 에피소드들을 해니 어머님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셨는지, 이런 방향들을 보시기에는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읽으면서 많은 부분들을 배울 수 있었는데요. 그럼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 몇 가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이지 90쪽을 보면 해니와 동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해니는 처음에는 동생 찬우리가 태어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질투도 많이 했지만 계속 자라면서 자신이 누나고 자신이 찬우리를 보살펴야 된다는 걸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89페이지에도 보면 이렇게 해니와 찬우리가 엄청 행복해 보이는 이런 사진도 들어있는데요. 해니는 동생이 잠들면 자기 어깨를 빌려주기도 하고, 또 둘이 같이 거품놀이를 하기도 하고, 엄마가 학교랑 유치원에 픽업을 하러 늦게 오는 날에는 해니가 찬우리네 반에 가서 찬우리 자기가 픽업하겠다고, 자기가 보호자란에 사인을 하겠다고 할 정도로 찬우리를 잘 챙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어는 찬우리보다 느리지만 누나로서의 역할들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에피소드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런 해니의 모습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이들의 모습이 이랑 약간 다를 수도 있어요. 그만큼이나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자폐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잘못된 부분들도 많은데요. 우리 아이들은 언어나 이런 감정을 공유하는 능력 같은 것들이 느리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챙기고 보호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는 능력 또한 가질 수 있다는 걸 우리 해니를 보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04페이지에 보면 해니가 보조교사 캐런을 만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캐런은 보조교사로서 굉장히 따뜻하고 포근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다른 교사들보다 해니가 그런 보조교사의 따뜻하고 자신을 감싸주고 푸근한 그런 느낌들을 자신이 따뜻하게 느끼는 그런 아주 기분 좋은 파장을 느낀다고 이 책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서 해니가 약간 보조교사와 잘 맞지 않을 때에는 학교에서 문제 행동을 보이고 좀 까칠한 행동을 하다가도 보조교사가 캐런으로 바뀌면서 아이도 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안정감을 찾아갔다고 해요. 그만큼 아이와 시간을 많이 보내고 상호작용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보조교사의 어떤 인성이라든지 보조교사가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는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보조교사를 선택할 수는 없지만 기왕이면 좀 더 따뜻하고 아이를 잘 챙겨주고 아이의 마음을 읽어줄 수 있는 그런 좀 따뜻한 보조교사를 만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거나 이 책을 보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아이의 입장에서 아이가 안정감을 찾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좀 한 번 더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116페이지에 보면 해니가 나중에 거의 학교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언어 능력이 계속해서 발달을 하는데, 학교 저학년일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언어 능력이 제한적이었어요. 여기 봤을 때는 문장으로 많이 표현하는 것도 조금 어려워했던 것 같고요.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그래서 우리는 보통 책을 읽으면서 사고의 체계를 형성을 해나가는데, 해니는 그런 것들이 어렵고 언어 능력에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 체계를 언어적으로 습득하는 게 한계가 있다고 어머님은 보셨고,
그래서 그걸 대체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서 수학을 계속 열심히 공부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혜니가 굉장히 잘하는, 혜니가 절대음감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혜니가 굉장히 잘하는 피아노 연주를 통해서 음악도 하나의 의사소통 수단이 될 수 있고 언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피아노를 가르치면서 음악 공부를 계속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혜니가 피아노 연주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피아노 연주를 하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언어 능력에 한계가 있을 때는 다른 영역으로 아이가 계속해서 자신의 생각을 키워나갈 수 있는 방법을 마련을 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은 디지털 기기들, 태블릿 PC 같은 것들이 워낙에 잘 나와 있어서 꼭 음성 반응이 아니어도 다른 방식으로 또 언어를 표현하거나 자신의 의사소통을 그림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수단을 사용한다고 해서 언어 능력이 또 개발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의사소통 수단을 쓰면 언어 발달에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이가 의사소통에 조금 문제가 있으면 다른 방법들도 항상 고려를 해보셔야 되고, 또 뭐 무발화라고 해서 발화가 안 되는 거에만 너무 신경을 쓰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들을 계속해서 마련을 해주셔야 의사소통 능력을 발전시키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걸 꼭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8페이지에 보면 혜니가 학교에서 어떤 공연을 참석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연말이어서 저도 아이들이 기관이나 뭐 유치원, 어린이집과 같은 기관에서 연말 공연을 이제 부모님들을 모셔놓고 하는 그런 공연을 준비하는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혜니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하는 유료 공연에서 이제 교사가 이 합창단에 참석하는 거를 이제 혜니가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부모님에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아무래도 혜니는 그 공연에 참석을 하고 싶어 하고, 또 부모님 또한 혜니가 그런 큰 공연에 참석을 해보는 게 발달적으로 중요한 이벤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참석을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지만,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또 여러 아이들을 통제해야 하고, 또 공연 중에 혜니가 돌발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부모님께 물어본 거죠. 근데 사실 그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혜니 부모님에게는 조금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다른 아이들은 당연히 참석하는 건데 혜니한테는 할지 말지 한 번 더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조금 마음에 상처가 될 수가 있지만, 혜니 어머님은 이미 학교에서 어떤 혜니의 행동적인 거에 대해서 협상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뭐 교사의 질문에 대해서 섭섭해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먼저 나서지 않고, 먼저 교사의 입장, 힘들 수도 있다 또는 돌발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려하는 교사의 입장을 한번 먼저 이해를 해주고, 그 다음에 아이가 행사에 그래도 참석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아이가 발달을 하는데, 또 다른 상급 학교를 진학을 하는데 이렇게 큰 공연에 한번 참석을 해보는 게 아이의 발달에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해서 굉장히 이성적이고 지혜로운 방법으로 아이가 왜 이 행사에 참석을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먼저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또 아이가 행사에서 실수하지 않고 돌발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행사를 참여해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집에서도 주의를 시키고 연습을 시키겠다는 약속까지 해서 가정에서까지 연계를 시켜서 노력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그 아이가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생님께서 배려를 해달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한 거죠. 이렇게 아이에게 이 이벤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집에서 어떻게 노력을 해줄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부모님이 해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이 공연을 설 수 없을 것 같다라고 말하는 선생님들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그렇게 공연을 설 수 없다고 말해서도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혜니 어머님이 엄청 지혜롭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하신 걸 보고 굉장히 놀랬고, 부모님 이 영상을 보시는 또는 책을 보신 부모님들께서도 이렇게 학교에서 어떤 행사에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 부모님께 물어봤을 때 그냥 당장 서운해 하실 일이 아니라, 또 선생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아이들을 통제해야 하는 어려운 어떤 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선생님 입장 한번 이해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그 행사에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굉장히 이성적이고 또 지혜롭게 설명을 하시는 게 굉장히 아이의 그 다음 발달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122페이지에 보면 혜니가 중학교에 올라가서 생활을 하면서 남자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이야기가 나와요. 남자 친구들이 가방을 발로 찼는지 아이가 집에 왔는데 런치박스, 그러니까 도시락이 다 깨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혜니가 이때는 문장으로 어떤 상황을 다 설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누가 어떤 남자아이들이 발로 찼다, 그래서 다 깨졌다 라는 거를 잘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 어머님의 입장에서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잖아요. 아이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다는 것이. 근데 여기서 뭐 아이에게 누가 그랬어 라고 이렇게 막 채근을 한 것이 아니라, 아이가 잘 침착하게 그 상황을 기억해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아이가 잘 설명을 해줘서 혜니를 칭찬을 먼저 해주셨다고 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이의 도시락을 다시 사러 가서 아이가 원하는 도시락을 사고, 그리고 깨진 도시락은 잘 테이프로 붙여서 보관을 해두셨는데, 아마 어떤 학교 폭력 사건에 필요하다면 증거로 사용하시려고 바로 버리지 않고 깨진 도시락을 잘 보관을 해 두셨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이렇게 아이가 괴롭힘을 당하고 왔을 때 굉장히 흥분하고 바로 선생님을 찾아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실 수도 있지만 조금 차분하게 흥분하지 않고 아이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고, 근데 또 다음번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었다는 거에 대해서 칭찬하고 그 얘기를 잘 들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 다음엔 또 아이가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집에 와서 편안하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을 해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어머님이 또 지혜롭게 약간 이성적으로 이 일을 해결하신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이것도 우리 아이들이 다른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언어적으로도 조금 제한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공격적인 행동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 자체를 잘 모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최대한 아이가 그런 일을 겪은 다음에 집에 왔을 때 편안하게 일의 순서대로라든지 누가 어떻게 했다든지 하는 것들을 차분하게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이 먼저 흥분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 그리고 아이가 잘 설명했을 때 칭찬해 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엄청 지혜로운 대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제가 또 뒷부분도 중요한 부분들, 그리고 어머님들께서 꼭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싶은 내용들을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